자,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 보시면은 뒤로 쭉 넘어가서 그 16페이지에 있는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먼저 보실게요. 어차피 연결되는 내용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보자면 이거는 거트만이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고대라던가 그러한 옛날의 스포츠와 다른 지금 현대 스포츠, 근대 스포츠는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수량화, 계량화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현대 스포츠는 시간이나 거리나 점수 등의 측정 가능한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수치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현대 스포츠의 특성이죠. 뭐 어떤 선수가 몇 초 안에 뭐 완주를 했는지, 뭐 수영 기록이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기록화되어 있는 부분, 수량화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평등하죠. 자산이나 지위나 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종목에 참여할 수 있는 게 근대 스포츠, 현대 스포츠의 특성입니다. 과거에는 귀족만 참여할 수 있거나 혹은 남자만 참여할 수 있거나 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거나 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사라지고 지금은 평등하게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다.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전문화라 그래서 포지션이 분화되어 있고 리그가 세분화되어 있다. 같이 야구 경기를 하더라도 야구 선수들마다 포수가 다르고 다 다른 부분, 자신만의 역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포지션, 전문화되면서 포지션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전문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더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프로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직업 스포츠 선수가 등장하고 포지션별로 전문 선수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프로 스포츠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른 단어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관료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스포츠 관리 체계가 점점 더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까 스포츠 특성을 얘기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규칙이 있고 조직적으로 경기가 운영되고 룰이 존재하고 경기 기록이 있으면 그런 거를 공인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 관료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료화되어 있는 부분을 볼 때는 점점 더 이 관료화된 조직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선 스포츠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국제연맹 같은 게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합리화라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규칙과 전략이 존재한다. 규칙이 경쟁을 주관한다. 규칙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과거에는 굳이 이러한 합리적인 규칙이 있기보다는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거나 제한되거나 규제된 부분이 있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예전에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합리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규칙이나 전략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세속화라 그래서 과거에는 좀 신앙적인 측면이 많았고 성스럽고 정신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으로서 봤다면 지금은 즐거움이나 건강을 추구하는 부분, 뭐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부분, 아니면 오락적 측면으로서의 세속적 관심의 충족을 추구하는 세속화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록화라 그래서 기록을 세우고 깨트리는 것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우리나라끼리의 기록이 아니라 세계 기록으로서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기록 추구를 통해서 뭐 예전에 어떤 사람이 뭐 몇 분 몇 초의 기록을 내고 그분이 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록과의 경쟁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무형의 경쟁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기록화, 기록 지향으로 생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성 PT 팁에 넣어놓은 부분이 아까 수업한 내용이에요. 스포츠 사회학과 윤리는 겹치는 내용들이 있고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놀이, 게임, 스포츠의 내용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내용이 아까 수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대충 이해가 가네. 뭐 스포츠는 뭐 당연히 허구적이겠지, 뭐 비생산적이겠지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게임, 놀이, 게임, 스포츠의 순서를 이해를 하시고 스포츠의 정의를 한번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의 특성이 총 7가지가 있다. 그 7가지 정도의 개념은 이해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암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스포츠의 특성으로 생산적이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비생산적이라는 거. 스포츠는 확실한 부분을 추구한다. 확실한 부분이다가 아니라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특징이 있다. 뭐 이러한 부분이 하나하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의 특성 7가지를 알고 계시고 스포츠가 제도화되는 과정 4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알고 계신 다음에 그러면은 옛날과 비교했을 때 근대 스포츠, 현대 스포츠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16페이지에 7가지가 있었죠. 이 7가지 특성까지 해서 스포츠의 특성 그리고 근대 스포츠의 특성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수량화, 평등성, 전문화, 관료화, 합리화, 세속화, 기록화의 개념도 알고 계시고 이 종류도 알고 계시고 각각의 개념을 매칭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설명이랑 같이 매칭해서 과거에는 뭐 신앙적이고 성스럽고 종교적인 걸 추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뭐 예전에는 관습에 의해서 이제 뭐 규칙 같은 게 관습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읽어드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책을 정독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진짜 이제 스포츠 사회학을 들어가는데요. 여기 성PT 팁 보시면은 스포츠 사회학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되지만 성격이 다른 걸 물어보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도 잘 출제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스포츠 사회학의 좀 다른 과목과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를 먼저 보자면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스포츠와 사회관계에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 사회학 그 자체로와 같이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스포츠 사회학은 두 번째 보시면 스포츠 현상에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연구한다. 그래서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의 한계 과학이자 분과 학문, 하위 학문, 학제적 학문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써봤는데요. 자,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과목은 사회학이라는 영역과 스포츠 과학의 교집합적인 부분을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한다라고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학에서도 조금 나왔고 스포츠 과학에서도 조금 나왔는데 요 이름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에서 나왔구나. 좀 어렵지 않죠? 제목 자체가 저희 단원이 스포츠 사회학인데 그 뒤에 있는 사회학에서 일부가 나왔고 앞에 있는 스포츠에다 과학을 붙여서 스포츠 과학에서 일부가 나왔다라고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줄 치실 부분은 동그라미 1번에 아까 스포츠와 사회관계의 밑줄을 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끝에 보시면 사회학이랑 스포츠 과학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표현 한계 과학이다, 분과 학문이다, 하위 학문이다, 학제적 학문이다는 다 비슷한 표현인데 여러분이 이런 표현 때문에 혹시 틀렸다고 생각하실까 봐 비슷한 표현이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여러 가지 표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 과정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이를 스포츠 활동이 존재하는 일반 사회 구조 측면에서 설명한다. 일반 사회 구조, 거기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사회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유기적인 사회 관계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 과정과 사회 구조에 집중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구조는 인간의 사회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구조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사회 구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쓰는 학문인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스포츠 장면에서 일어나는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을 일반 사회 구조에서 측면에서 설명한다. 잘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이랑 동그라미 4번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서도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일반 사회구조 측면에서 설명한다. 자, 동그라미 4번도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을 일반 사회구조 측면에서 설명한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만 표현이 달라져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을 넣어드린 거고요. 동그라미 5번에도 보시면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또 행동 유형처럼 같은 내용인 거죠. 동그라미 6번도 사회 행동의 과정과 유형을 스포츠 맥락에서 설명한다. 행동 유형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7번을 보셔도 스포츠와 관계가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밑줄 쳐주세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실증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합리화를 추구하는 과학이다. 실증적에도 동그라미, 객관적에도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합리화를 추구하는 과학이다. 거기에도 다 밑줄을 쳐주세요. 이러한 표현이 혹시라도 뭐 주관적으로 연구한다 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은 조금 밑줄을 쳐서 표현 하나하나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증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해서 실증적이라는 거는 경험적 사실을 관찰하고 실험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8번에도 스포츠 현상을 사회 현상으로 규정하여 이를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 방법으로 설명한다. 사회학적 이론에 밑줄 치시고 혹시나 심리학적 이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겠죠? 뭐 9번, 10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혹시나 정의가 아니라 스포츠 사회학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안에서 세세한 단어들도 좀 파악하시면서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파악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고 나면 다른 과목의 정의랑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세세하게 나온다고 하면 이 내용 안에서 뭐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주관적으로 바꾼다거나 사회학적 이론을 심리학적 이론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세세한 문제고요. 조금 맥락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사회학의 정의 한 3개를 넣어놓고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역사의식을 강화하는 학문이다 이러면 틀린 보기가 돼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역사의식을 강화한다.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한국체육사거든요. 혹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심리학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심리학적인 요인을 보는 거는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 과목과의 정의도 나중에는 구분을 좀 하시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 행동의 법칙을 규명한다. 인간은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이렇다 맞는 말인 거고요. 만약에 스포츠 사회학이 개인의 정서나 심리에 초점을 둔다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스포츠 심리학에 가까운 거고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 구조나 제도 전체에 초점을 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